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또는 이제 이렇게 그 브랜드 런칭 기획서를 적는 이제 과정을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면 기관 또는 지원하시는 곳에서는 요청하는 게 엄청 많아요. 뭐 사업 아이템 기술성이 실제로 있는지,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팀으로 갈 거면 이 팀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자, 런칭을 했으면 그래 너네가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니? 네. 네가 5,000원짜리 100장 팔아갖고 얼마를 벌 수 있니? 이런 거를 이제 묻게 되죠. 얘는 정말 근데 아이디어한 걸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백종원의 푸드트럭 그거에서 네. 이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굽는 네네. 그게 나와요. 네네. 근데 딱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네. 너가 이게 하나에 20분씩 걸리는데 손님을 몇 명까지 받아봤냐. 그래서 20분씩 걸려서 네가 그러면 8시간 노동해서 버는 돈이 36,000원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다 해본 다음에 네.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막히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의류 패션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의류를 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정말 어느 정도 단가에 몇 장을 팔아서 내가 이거를 한 달에 얼마를 벌고 1년에 얼마를 벌고 내년에는 몇 퍼센트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따지게 되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거 내가 죽어라 팔아도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벌어. 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해갖고 36,000원 벌면 네. 이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비정규직 지금 이제 최저 시급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시급에 가서 딴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누군가에게 펀딩을 받아서 하는 일이면은 더더욱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규모 예측이나 이 매출 규모 작성을 할 때는 굉장히 아이디어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연간 성장이 있어야 되고 마진율도 높게 나와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기획서 작성하는 디테일한 사항을 보여드릴 때 보통 원가가 얼마고 판매가는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예상 수익을 어느 정도 내면은 괜찮겠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고 계속 보라는 얘기신 거죠? 네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예측을 하고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이 성장 가능성. 올해 뭐 5억을 했으면 내년에는 7억, 8억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15억을 해야 되고 이런 3개년, 5개년 계획이 그려져야죠. 이분들은 네.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는 그쵸.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속 가능한 계획을 계속 그렇죠. 하라는 얘기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성장하는 이런 과정들을 알고 싶은 거고 실제로는 안 될 확률이 많겠죠. 되면 정말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 규모도 이제 기획을 따로 이제 예측을 하시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 위험 요소. 맞아. 내가 잘하는 게 있지만 네. 그래 당신은 이런 거를 잘한다고 썼지만 그러면은 다 잘 될 건 아니니까 위험 요소 이게 예전에 많이 쓰던 그 스왓 분석이라는 게 또 있어요. SWOT인가? SW도 맞아요. 그쵸. 네. 스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예전에 경영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거는 찾아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다 배웠겠죠? 네. 아니에요. 이게 패션 네. 쪽에서는 강의 안 하는 데 많아요. 아, MT 그래요? 쪽에서는 네. 수업을 아, 네, 하는 것 같아요. 경영 수업이나 네. 나머지 이제 그 인문학 수업에서는 이런 걸 많이 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쓰지는 학생은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걸 근데 안 해보면 인터넷으로 그거 그냥 SWOT만 딱 치면 나와요. 네. 그쵸. 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런칭을 하지만 여기에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도 적절하게 써줘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 확률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나는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 이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위험 요소들도 쓰고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경영전? 경영진의 능력. 경영진. 나 대표인데 나랑 같이 하는 내 능력이 이렇게 있어요. 맨파워. 네. 맨파워. 네. 맨파워 제가 제일 중요하죠. 기존에 어떤 일들을 했고 저는 어떤 이제 그 능력이 있으니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 역할을 하는 자기소개서예요. 수 맞아요. 있는데 네. 이거 저는 사남매 중에 뭐 둘째로 태어나서 그 스토리를 또 정말 네. 이 존경할 만한 부모님들 밑에서 부모님들은 또 맞벌이를 하셨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너무 심하다. 네. 너무 많이 듣던. 네. 학점도 3.8, 뭐 4.0까지 나왔어요. 네. 독서를 좋아하고 네. 영화 부모가- 감상하는 최근에 있는 좋아. 책은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가족 간의 우애도 좋고 이랬어요. 이런 얘기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궁금하죠. 안 됩니다. 네. 궁금하지도 않고 네. 아무도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절대 쓰지 마시고 그거 쓰면 마이너스 감점이 마이너스 있는 진짜. 얘기예요. 네. 앞에 달 쓰고 나서 자소서 이력서에 절대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네. 여기에 본인은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었지만 이런 디자인의 그 좀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전공으로 경영학 전공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수업을 또는 어느 회사 인턴, 알바 이런 걸 하면서 시장에 예를 들어 그 매장 스텝의 경우도 있고 직접 일을 하면서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들의 그런 성향을 파악하면서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느꼈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도의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작성을 하시는 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의 커리어를 쌓아왔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네, 이제 앞쪽에 이제 본인이 이제 바이오나 뭐 이런 하이테크 쪽으로 이제 쓰셨으면 뒤쪽도 자기에도 그런 능력이 연관성, 연관성, 이제 네. 온라인이 잘 되게. 예, 앞쪽은 막 바이오 하이테크 이런데 뒤쪽은 막 예능 예술 막 이쪽으로 가시면 또 그쵸. 난감하죠. 곤란해요. 네. 필요하게 일관되게 네. 그런 것들을 써주셔야 네. 돼요. 이게 자기소개서 자소서의 네. 가장 문맥이 기본적인 맞아야 돼요. 네. 앞뒤가 맞아야 돼요. 네. 네. 역시 많이 받아보셔서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셔서 경영진의 능력을 이제 또 어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좀 가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펀딩 연간 매출에 맞아요. 그다음에 매출, 네. 내가 이걸 지원을 받지만 내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조달할 능력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부터 네, 시작해서 자기 성의의 금액도 좀 쓰는 건가요? 있어요. 실제로 안 하더라도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절박하고 절실함이 더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도 지금 요청하시는 것도 있고 보통은 3년차 정도 이제까지 3년차에 대한 매출 계획은 갖고 가라. 네네네. 그러죠. 네. 가야죠. 네. 이게 왜냐하면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반드시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네. 단발성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공급이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금액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시작을 하시더라도 중간에 먹튀는 아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3개년간, 5개년간 지속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 기관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20%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브랜드도 신규를 매해 런칭을 해요. 근데 그게 1년, 2년 가는 신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이런 요소들, 포인트들이 있으므로 이런 거에 잘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는 잘 썼어. 근데 뭐가 문제죠? 아니죠. 일단은 네. 이런 거를 쓰기가 어려울 뿐더러 네. 마음 먹기가 어렵고 그쵸. 여기에 쓰기도 생각을 더 정말 어렵고. 정리할 시간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훅 쓸 수 있는 게 네, 아니에요. 네, 네. 디테일하게 쓰다 보면 어느 기술이 좀 더 나을지, 어느 디자인이 좀 더 낫지, 어느 업체랑 더 컨택을 해야 되는지도 네, 네, 고민을 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예.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비즈니스적인 거, 금전적인 거, 음. 그다음에 그 디자인적인 감성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그 트렌드의 방향도 맞아야 되고 이게 다 한 라인 안에서 정확하게 뚝 떨어져야 아무래도 내 거가 어필이 돼서 뭐 그쵸. 선택이 될 수 있는 네. 확률이 있으니까. 그쵸. 이게 기획서만 잘 썼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시제품 거의 논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거의 네. 논문인데 네. 몇 달이 들어요? 네. 이게 이거요? 네. 몇 달이라뇨? 금방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 보면 입장에서는 제가 거의- 학생 때 받은 거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복학하고 3학년 아니지 나이는 학년 오래됐네. 2학기 놔두고 네. 1학기 놔두고인가? 하여튼 뭐 한 학기인가 두 학기 놔두고 전에 이제 이걸 했을 때 예전에는 그 우리 때처럼 지금 이제 뭐 모바일이 핸드폰이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다 직접 갔어요. 인터넷에 가서 네. 또는 이제 그 책 레너메하고 뭔지 알아. 다 출력하고 네. 복사하고 네. 이래 그래갖고 이거를 다 이제 그 밑줄 하이라이트도 긋고 막 이래갖고 다시 다 타이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타이핑을 엄청 많이 해놓고 그 중에 계속 자르고 지우고 이제 편집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일하는 이제 팀들하고 해서 한 2달? 몇 명이서 2달 정도? 5명에서. 와, 그러면 엄청난 10개월 시간인데. 혼자 하려면 10개월인가요? 각자의 이제 영역을 네. 나눠 맡아서 두 했을 달이 때- 아니 걸린 것 아니요. 같아요. 이거는 네. 이 작업 신청서 작업이랑 기획서 쓰는 작업은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거의.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이제 실제로 뭐 디자인을 하거나 근데 이제 그게 나와야 이거를 쓰고 바로 뭔가를 그쵸, 그쵸, 지도를 그쵸.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음. 제가 혼자 한 2달 정도 작업을 했고 물론 이제 같이 다 토의를 하고 이제 연구를 그러니까 했죠. 작업 작성하는데 2달이지만 사실 그 밑작업이라는 게 다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요즘에는 너무 이런 게 좋은 빠르죠. 소스들이 네,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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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치를 정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옛날에 진짜 이거 책 다 카피하고 맞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출력하고 네, 이렇게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도서관에서 줄 서고. 네, 맞아요. 도서관에서 네. 옛날에 도서관에는 그 네. 복사 카드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카드에 충전해 갖고 이거 꼽으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고 복사할 막 수 이런 거. 네. 장당 얼마씩. 장당 네. 얼마씩. 네, 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 지금은 안 지금은 그래요. 근데 하나 불과 캡처하면 되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몇 년이 지났나 생각해 보면 정말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작성을 하고 나서 진짜 실질적으로 시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얘가 베타 테스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컨셉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애들까지는 나와야 돼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만 해서 종이만 가져가면 그들 또 아웃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냥 상상인 것 뿐이에요. 네, 이거는 가설을 세운 거죠. 네. 가설에 서류 통과에는 설계, 오케이. 설계도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PT를 가고 시연하는 상황이 되면 세금인데. 2차에서는 아웃인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이번에 전까지 쉽지 않아요. 네,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제품은 본인이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본인이 못 만들겠으면 만들어 주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샘플실도 있고 공장도 맞아요. 있고 거지같이 만들 거면 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들어야죠. 네. 제대로 어차피 남한테 팔 건데 그럼요. 본인이 입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인디 브랜드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샘플은 정말 공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샘플실을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완성된 옷을 만들어야 자기도 옷이 자기가 생각했던 옷을 그렸을 때는 좋은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도시카는 괜찮은데 만들어 놓으면 이상한 애들이 꽤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할 때 처음에 공장에서 몇 번 샘플을 만들었었어요. 초반에 패턴 실장님한테 짰는데 생각한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좌절이 오른 거예요. 아, 내가 디자인이 잘못됐나? 내가 예전에 몇몇 디자이너들한테 난 도시카는 괜찮은데 옷은 좀 별로지 왜? 라고 생각했었던 그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욕하고 네.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공장에서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샘플실을 권해요. 왜냐하면 샘플실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내가 의도한 거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러면은 의욕이 더 생겨서 더 많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공장이나 샘플실이나 뭐 똑같이 반듯하게 박는 건데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공장은 어느 정도 정돈된 라인이기 때문에 매스화를 작업하기 위한 단계고요. 네, 샘플실은 어쨌든 인큐베이팅을 할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옷이 진짜 반듯하게 박은 거일 건데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네.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면 더더욱이나 샘플의 완성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몇몇 개의 샘플이 내 재산이 되고 내가 이제 직장인을 다니거나 해서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다닌 커리어가 없다면 이 옷이 나의 커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만드는 데도는 진짜 좀 돈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진짜 지금 네. 이제 그 10수년 넘게 일을 하면서도 아는 내용인데 최근에 한 번도 이제 실수를 할 뻔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저도 그 샘플실에서 다 진행을 하는데 샘플실이 한 곳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샘플실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메인으로 저희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그 이제 그 다른 분. 다른 이제 제3, 제2의 방법으로 쓰는 곳에서 제작을 한번 했어요. 근데 네네. 역시나 제 마음에 살짝 안 드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디자이너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바이어도 마음에 안 들어하거든요. 그 좌절하게 돼요. 네. 나쁜 설득을 피드백을 시킬 수가 받잖아.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옷이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기 내가 마음에 안 때문에 드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던졌는데 이미 얼굴은 예, 예. 불안감 맞아, 보여요. 맞아. 저거 발견되면 안 목에서 되는데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저 얘기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바이어가 봤는데 그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어쨌든 처음에 피팅용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또 계산을 해서 진행은 메인은 절대 이렇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제쌤을 하러 갔는데 제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은 정확한 패턴과 정확한 봉제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공장에서는 예쁘게 잘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공장에서 샘플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디테일한 걸 못 잡아내고 아니 옆에서 있어야 돼요. 옆에 딱 옆에 앉아서 요게 자를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네. 미싱을 할 때도 꼭 옆에서 지적을 계속 하면서 네. 자기 의견을 계속 얘기를 그쵸, 그쵸. 하면 그게 안 되는 그건 경우가, 가능한데 많이 아니 있어요. 샘플 시리즈 공장 그게 그치. 아니죠. 공장에서 그렇게 하기 공장에서 어려우니까 공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죠. 오지 말라고 하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메인 갈 거니까 공장에 가서 샘플링을 다시 했어요. 근데 공장에서 바빠. 그래서 샘플은 원래 공장에 샘플 할 때는 라인 작업 다 끝나고 끝나고 그 이제 그 단장님이거나 또 사장님이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맞아요. 이제 라인 작업 중에 이제 제가 급하다고 해서 진행을 했더니 또 마음에 안 드는 또 속으로 거예요.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거를 두 번이나 일했는데 막 근데 돈은 안 들였지만 시간을 썼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이 그 이상을 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거기도 아니라 라인 끊었잖아. 맞아. 거기를 리스크가 예쁘게 되게 많아요.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예쁘게 정말 샘플일 때는 더더욱. 네네네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서가 다 작성이 되고 이제 시제품까지 나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PT를 하고 런칭 준비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데 얘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런칭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 뒤에 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에서 그 지원을 받으시면 지원 통과가 되면 다들 모여갖고 사진도 찍고 교육도 받아요. 그렇죠. 네, 뭐 몇 주에 걸쳐서 뭐 며칠을 나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이수 시간이 있어서 네, 그 네네. 시간을 네, 이수해야 되니까 거의 그 입사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네, 런칭도 어떻게 보면 이런 창업에 입사하신다고 그렇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회사를 입사하면 회사에 대한 룰에 대한 교육을 받듯이 이 창업도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그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교육을 또 받죠. 교육을 받으신 네. 후에 실질적으로 지원 이제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있는데 1단계는 이제 뭐 그 사무실 그냥 쓸 수 있는 케이스 그다음에 얘들 돈 절대 그냥 안 줍니다. 돈을 먼저 일부 주고 얘를 그 영수증 처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네. 그 세금 처리 관련 정산을 계속 하죠. 다 하고 네, 나서 주기적으로 하게 네. 됐어요. 선금을 절대 뭐 예를 들어 지원 규모가 2천만 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 한 번에 쏴주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1,0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사무실 비용은 절대 금액적인 지원을 안 해줘요. 거기 입주하면은 그 입주 시설에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마케팅 비용은 그 유관된 이미 계약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마케팅 대행을 해주던가 쇼핑몰 구축을 해주던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 비용은 절대 돈을 안 줍니다.
그 잠깐 오산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2천만 원으로 하고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얘네 바보 어떻게 알죠? 알았지? 어떻게 뒤에서 알았지? 주식 투자할까 봐. 얘네 바보 아니니까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시제품 비용이나 막 이런 거 있는데 맞아요. 얘들을 또 이거를 시제품 비용 뭐 500만 원 책정됐다고 해서 얘를 바로 쏴주냐 이거 아닙니다. 하고 나서 영수증 처리를 다 하면 사후 정산을 해줘요. 돈을 조금 미리는 모으긴 해야 되겠다. 어,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 내가 펀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돌려야 하는 돈이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네, 절대 그냥 쏴주지 않습니다. 사업이니까. 일부 성금을 지원해주는 케이스는 있긴 있어요. 근데 전액이 아니니까 아주 일부일 경우가 있으니 그거는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진짜 이 사업에 의지가 있고 얘를 실행을 했으면 나중에 다 지원 받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인디 브랜드 런칭 과정을 좀 창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원서나 이런 거는 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저희가 지원해 그러니까 그 올라가 있으니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말고 저희 자료를 이제 또 업로드를 하나 해드릴 건데 그 자료는 뭐냐? 이 기관에서 지원받는 케이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내 브랜드를 런칭을 할 거야. 런칭을 할 건데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은 이 기획서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얘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 얘는 그냥 잠깐 신청을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신청서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죠? 네. 이제는 그 다음에 기획서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 기획서는 이제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브랜드 컨셉부터 잡아야겠죠. 이런 브랜드 컨셉이 이제 뭐 나는 20대에서 30대 그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야? 네. 독신 남자를 예전에 말하는 그런 게 거예요? 있었어요. 이 저기 그 일을 중시하고 깜짝이야. 본인의 감성에 충실하는 옛날 30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정말 옷들이 되게 스트- 많았죠.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옛날 말 섞어서 하면 네.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 음. 그럼 에이지 타겟은 어디냐? 그럼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맞아요. 그게 메인 타겟이고 음. 서브 타겟으로 이제 뭐 40대 후반까지도 입을 수 있는 자, 너무 넓다. 아니 서브니까 다 팔아먹겠다는 아니, 다 그러니까. 팔겠다는 뭐 그런 의지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컨셉하고 예전에는 거기에 컨셉에 그 주인공 이름도 뭐 맞아요. 맞아. 구체화하기 위해서 네. 왠지 뭐- 더 잘 떠오르죠. 네, 엘레나 소냐 이런 거 네. 소냐 음. 하여튼 뭐 누구지? 그런 거 네네네네네 언니들 있어요 언니들 네. 그런 이름까지도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지 타겟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컨셉에 한 장 넘어가면 두 번째 얘는 이제 복종 아이템을 뭘 만들 거냐. 네. 우리는 그 비즈니스 캐주얼이기 때문에 뭐 원피스, 정장. 투피스 또는 쓰리피스 그러니까 좀 좀 테일러드한 그런 아이템들 주로 셔츠는 아니지 블라우스, 스커트. 네 스커트 이런 위주로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시즌이 지나면 특종의 이제 트렌치 코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넣겠다 이렇게 해서 갔어. 이렇게 해서 아이템도 정했어. 그러면은 얘를 이제 시즌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SS 시즌 또 뭐 FW 시즌으로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스커트 몇 장, 스커트 3장, 뭐 블라우스 뭐 5장, 여기에 뭐 코트 2개 이렇게 해서 복종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뭐 7개, 10개로 해서 복종을 정했으면 얘를 이제 얘가 이제 SKU가 다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 또 되니까 이게 어떤 컬러에 어떤 디자인에 몇 장을 갈 건지 그럼 사이즈 이제 몇 개, 컬러 몇 개. 그쵸. 이렇게 해서. 장수를 몇 장을 갈 거면 또 이제 사이즈는 어떻게 아소트를 적을 건지 그다음에 요거가 정해지면 각각의 아이템별로 생산 단가가 나오죠. 그렇죠. 네, 얘는 뭔가. 네. 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그럼 얘가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해서 기획서에 전부 이제 썸으로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한 버짓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 대금이 예를 들어 이 시즌에 1,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요 정도 아이템을 생산을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생산 금액은 이만큼이지만 판매 금액은 또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크업을 배수를 몇 배를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 거라고 해서 기획을 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어?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수입가 대비해서 판매가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디 브랜드 하잖아. 아니 얘는 들면 그렇다는 아니 거지. 인디브랜드도 나름 네, 비싸잖아요. 아니 내 감성에 호응해줄 수 있는 분이 인디 네. 브랜드는 실질적으로요 수량을 많이 못해요. 인디 그러니까. 브랜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객단가가 수량을 높아요. 많이 할 수가 없잖아. 없어서 네. 객단가가 높지만 높을 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량을 적게 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아요. 예전에 디자이너 브랜드 부띵 막 이런 데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엄마들 옷 맞춰 입으시고 그런데. 네, 우리 저기 이 그게 여사님들이 이제 요즘 계신데 인디 브랜드가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음. 원하는 생산 원가와 그 원하는 그 매출 규모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가 생산 금액은 이만큼 들어가지만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네, 사무실 임대비 또는 부자재 비용 또는 뭐 전화세 뭐 기타 등등 통신비 이런 거, 그다음에 직원을 만약에 쓰게 되면 직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또는 세금 관련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다 어떻게 아냐? 모르지. 모르실 수도 있고 알 수도 네. 있지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다 쓰는 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만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내가 번 금액의 차가 이익이 되겠죠. 네. 근데 순이익. 그렇죠. 네. 근데 흔히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내가 이번에 100장을 만들라고 100장을 다 팔아야겠어. 는 안 됩니다. 100%. 100% 교회 소진율은 다니는데 주님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소진율이 100%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정판율을 정상 판매가 기준으로 해서 정판율을 예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저 100% 100장을 만들었지만 한 49장 정도만 내가 팔 수 있겠어.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세일을 하던 재고를 안고 가던 요거는 이제 결정을 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브랜드 런칭에 대한 기획서 내용이에요. 근데 얘를 다 내용이 잘하면 너무 많아. 잘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 있죠. 한 사람이 다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게 정말 좀 약간 직장인 몇 명이 모여서 분이신 하든지 분들 쓰기 어려운 정도로. 아니면은 이제 네. 기본적인 큰 와구에 대한 가이드를 받아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모두가 다 24시간인데 심지어 아는 일도 해결하기 하루에 24가지 해결하기 맞아요. 어려운데 모르는 네. 사람은 사실을 알아서 서치해가면서 한다 그래도 사실 5개 이상을 실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네.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음. 가이드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이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런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이제 우리 시다님이 그 기획서 작성 포맷을 제가 올려드리는 걸 보고서 좀 이게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마음의 결정이 더 중요한 그쵸. 부분이니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포난 옷공장이 이제 저희 카페에도 오시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한 취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쪽 의류 패션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지내다 보니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고 싶은 분 또는 이제 창업을 하시고 싶은 분, 취업을 하시고 싶은 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하우를 좀 이제 알려드리고 재능 기부를 하고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생 또는 이제 좀그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아낌없이 무료로 다 이런 소스들 공개를 해드리고 알려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 또는 이제 런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컨설팅비를 받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럼요.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재능 기부를 하는 거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절한 비용에 저희가 유상 컨설팅을 해드려야 조금 더 질 좋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책임감 있는. 네, 책임감 있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알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이제 메일로 취업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많이 많이 오거든요. 올라오고 그런데 있어요. 많이 말씀 진심을 다해서 근데 언니 오빠 누나가 된 심정으로. 그쵸. 네네. 이게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물어보고 컨설팅을 요청하고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뭔가 정리를 하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빠.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어떻게 될까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생사고락에 관련 네. 문제까지는 해결해드리진 못하고요.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 진짜 목표가 곤란해요. 분명하신 네. 분은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게 맞죠. 갖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목표는 세워보시라는 얘기죠. 어찌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 물어보시면 난감합니다. 저도 어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또 나오네. 난감하네. 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생각이 정리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와줄 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면 도와주기도 쉽고요. 네.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네. 성과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어영부영 이렇게 네네네네네네. 해갖고 오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거를 내가 전달을 정확하게 받아야 원하는 걸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저희한테 응.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이거 저 티 뭐 밑도 끝도 없이 저 티 생산 단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도 모르고 생산 수량도 모르고 아무 스펙도 모르는데. 맞아요. 원단도 모르고. 네. 그러면 또 그렇게 아니 그 저기 대충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네. 네. 얼마인지 알아봐. 네. 아, 그 대충 얘기해주면 저희는 항상 그 이 어레인지를 알려드리긴 해요. 근데 진짜 답을 해드리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니, 엊그제도 저희 이제 그 아는 분 다른 분이 요청을 이제 그 폴리백 디자인 이제 별거 다 해주네 진짜. 그런 걸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수량이랑 돈도 나와야지. 없고. 돈 1도냐 2도냐. 그냥 사이즈에 얼마냐고. 따라 다르죠. 네. 도도 네. 없고 사이즈도 없고 네. 재질도 없고 네, 그냥 그거는 사실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폴리백을 본 적은 있지만 폴리백이 사이즈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최소한의 도안 네. 정도는 네. 가지고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제 인쇄가 들어갈 수 있으니 이제 이런 거 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되게 중요하지만 좀 길어질 수도 길었던 점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한 내용 기획서나 이런 거는 제가 저희 카페 오시면 자료를 업로드 해드릴게요. 네. 네. 다음에는 이제 저희 미스마키님하고 이제 오라님이 활약하실 그런 때예요. 자, 어. 내용이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소개와 예. 이제 트렌드 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내용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도 기대를 하시고 요즘에 날이 축축해서 입이 꼬이네요. 커피 한 잔. 다음에 또 네. 정말 좋은 네.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계속.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네네네. 방송을 예. 저희 하면서. 이제 심지어 공부도 해요. 진정성 있게 하려면 네.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아는 것만 말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기를 원래 그러니까, 우리 네, 컨셉이라 네, 네, 이제 네. 공부도 하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생업도 있는데. 그러니 다음에 또 기대를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또 자료는 저희 카페에 꼭 오셔서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펀한 옷공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페 가입도 해주시고 활동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